여기는 순천대학교 바이오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숨쉬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바로 폐 기능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폐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폐가 공기를 얼마나 잘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는지, 그리고 산소 교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폐 기능 검사란 무엇일까요? 폐기능 검사는 호흡곤란 환자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폐 기능 검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기를 교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세 가지 주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스파이로메트리, 이는 폐활량과 기류를 측정해서 공기의 흐름을 봅니다. 두 번째로 폐 용적 측정, 이는 폐에 남아있는 공기인 즉 장기량과 총 폐용량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확산능 검사 DLCO는 폐포망을 통한 산소 교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폐 질환뿐만 아니라 폐 섬유증, COPD, 그리고 천식, 기흉 등 다양한 질환의 기능적 송산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폐활량과 폐용적 핵심 용어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능의 기본 개념은 폐활량과 폐용적에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가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양을 1회 호흡량 TV라고 하며 이는 500ml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여분을 예비 흡기량과 예비 호기량, 즉 들숨 예비 용적과 날숨 예비 용적으로 IRV, ERV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내쉬어도 남아있는 공기를 장기량, RV라고 하는데요. 이는 내쉰 뒤 남은 공기, 약 1200ml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값들을 조합해서 폐활량인 VC와 총 폐용량인 TL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폐기능 검사에서 자주 보는 지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FVC는 숨을 제대로 내쉴 때의 전체 공기량을 말하며 이는 제한성 질환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또 이 FEV1은 첫 1초 동안 내쉰 공기량을 의미하며 폐쇄성 질환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또 FEV1 그리고 FVC는 1초율을 말하며 정상에서는 70% 이상이고 70% 미만이면 폐쇄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TL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가 담을 수 있는 총 공기의 양으로 제한성에서 감소하고 RV는 내신 후에도 남는 공기량으로 폐쇄성에서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LCO는 폐포에서 가스 교환 능력을 평가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는 폐섬유화나 간질성 질환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에 FEV1 이는 줄어들면 폐쇄성, FVC나 TLC는 제한성, 그리고 DLCO는 가스 교환 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 여기를 폐쇄성, 제한성, 그리고 정상이라고 했을 때 이 폐활량, VC를 기준으로 80% 이상이고 이 70% 1초율을 기준 80% 이상이고 70% 이상이면 정상값을 보여주고 80% 이상이나 70% 미만이면 폐쇄성 질환, 그리고 제한성의 경우에는 70% 일주일이 70% 이상,
또는 그리고 80% 미만이면 제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로 검사 장비와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폐기능 검사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는 스파이로미터리입니다. 이 장비는 호흡할 때 공기의 양과 흐름을 측정해 폐활량의 FVC와 일초량 FEV1을 같은 값을 계산합니다. 이 스파이로메터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용적 측정형, 이는 공기 부피를 직접 측정하며 습식과 건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량 측정형은 압력 열선, 즉 센서로 공기의 흐름을 측정합니다. 또한 이 폐기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장 보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때는 3리터 실린지로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 이내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에는 폐기능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폐기능 장애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결과에 따라 폐쇄성, 그리고 제한성, 혼합성 이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먼저 폐쇄성은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식이나 COPD 등의 질환이 있으며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한성은 폐가 딱딱해서 팽창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폐섬유증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혼합성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COPD 환자에게 폐섬유화가 동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면 질환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로 폐기능 검사와 관련하여 이 스파이로미터 곡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로미터의 곡선은 용적 시간 곡선으로 FVC와 FEV1을 측정하고 유량 용적 곡선으로 질환 패턴을 판별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유량 용적 곡선입니다. 여기 정상 곡선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반면 이 폐쇄성 질환은 내쉬는 부분이 오목하게 꺼져 있고 곡선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성 질환은 전체 곡선의 크기가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그래프의 모양만 봐도 대략적인 폐 질환의 유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폐기능 검사와 관련해서 용어와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 유형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먼저 여기서 FVC가 2.0L고 FEV1이 1.6L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초율이 80% 미만일 때 어떤 것인가? 이것은 제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한성은 그림과 같이 다시 그려보자면 먼저 1초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제한성과 정상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FVC와 FEV1이 정상값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제한성이라고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FVC는 3.5L, FEV1은 2.0L, 또한 FEV1, FVC, 즉 1초율은 57%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1초율이 먼저 70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폐쇄성 또는 혼합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값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폐쇄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FVC가 2.2L, FEV1이 1.2L, 또한 1초율이 55%일 때 어떤 것인가? 이건 두 가지 모두가 내려가인 값을 보이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혼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나 이런 검사의 지표를 봤을 때 조금 어렵다면 이런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E, V1, FVC가 내려가면 폐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FVC 그리고 TLC가 모두 내려가면 제한성. 이 두 가지 모두가 내려가면 혼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단순히 질환 진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술 전 마취 적합성 평가, 만성질환의 치료 효과와 추적, 건강검진에서의 조기 발견 등 임상적으로 매우 넓게 활용됩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로서의 우리는 검사 원리뿐만 아니라 결과 해석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폐기능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순천대학교 바이오인사이트 팀, 기기로 배우며 함께 성장한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